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2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번 문제요. 8번 문제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그 데이터가 있대요. 그 데이터에 비정상적인 그런 수정이 이제 감지가 되면 소프트웨어를 이제 오작동하게 만든대요. 오작동하게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에 악용을 이제 방지하는 그 기술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해시 함수다, 우리 핑거프린트다, 그리고 이제 워터 마킹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요소를 생성을 해서 소프트웨어에 전부 다 이제 삽입을 하고 실행 코드를 이제 난독하며 실행 시 원본 비교, 그리고 우리 데이터 확인 이제 수행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이제 보호하는 그 기술을 이제 가리키는 그 용어를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의 그 데이터요. 그 데이터를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수정이 감지가 됐다. 그 얘기는 우리 소프트웨어에 위변조가 이제 발생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어떤 나쁜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를 위조를 하거나 이제 변조를 했을 때 그때 그걸 이제 감지해서 그 해당 소프트웨어를 오작동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악용을 이제 방지하는 그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템퍼 프루핑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쓸 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영어로 써라 한글로 써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한글로 이렇게 이제 템퍼 프루핑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영어로 이렇게 이제 써도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우리 보안 솔루션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보안 솔루션 그거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보안 솔루션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에 접근을 이제 통제하거나 아니면 침입 차단, 침입 탐지 등을 이제 수행을 해서 외부로부터 이제 불법적인 그런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기술이 됐든 시스템이 됐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보안 솔루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보안 솔루션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방화벽이라는 것도 있고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 데이터 유출 방지, 그리고 웹 방화벽, 그다음에 VPN, NAC, 그다음에 ESM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주요 보안 솔루션의 종류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방화벽이요. 방화벽이라는 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대문이랑 똑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우리 집이 있고 여기에 이제 외부가 있습니다. 외부가 있고 여기는 우리 집.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대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도 바깥으로 나갈 때 이 대문을 열고 나가요. 그래서 이 대문을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밖에 나갈 때 대문에서 이제 비밀번호를 눌러요? 안 누르죠. 안 누르고 그냥 문 열고 나가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이 대문에다가 뭘 해야 된다? 비밀번호를 누르든 뭘 누르든 눌러야 우리 집에 이제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로 나가는 그 패킷은 그냥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우리 집에 있던 사람이 밖에 나갈 거야. 그때는 비밀번호 안 누르고 그냥 문 열고 그냥 나가버리면 된다고요. 근데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그 패킷이 있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 집 들어올 때는 대문에서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든 초인종을 누르든 뭔가를 눌러서 확인을 받고 들어온다고요. 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패킷들은 내용을 엄밀하게 체크해서 인증된 그 패킷만 통과시키는 그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이라는 거는 내부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그런 정보를 선별해서 수용, 거부, 수정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침입 차단 시스템을 보고 우리는 방화벽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 방화벽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내부에 나쁜 놈이 있다. 그랬을 때는 내부자 공격에 아주 취약하겠죠. 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검사를 안 하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이제 검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내부자 공격에 취약하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방화벽이요. 그 다음에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 IDS라는 거요. 얘는 말 그대로 침입을 뭐만 해준다? 탐지만 해준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사용이 됐든 오용이 됐든 남용이 됐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뭘 해준다? 탐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우리는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 여기에는 이제 오용 탐지가 있고 이상 탐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용 탐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리 입력해둔 그런 공격 패턴이 있어요. 그 공격 패턴이 감지가 되면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이상 탐지다 그러면 이상 탐지라는 거는 평균적인 시스템의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행위가 됐든 자원이 됐든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면 이거를 또 그냥 알려만 줍니다. 그게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이요. 얘는 이제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이상한 게 생기면 이제 우리한테 뭘 해준다? 알려만 주는 게 침입 탐지 시스템이요. 여기서는 이제 미리 입력해둔 공격 패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평균적인 그런 시스템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변형된 패턴에 대해서는 이제 탐지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침입 방지 시스템이요. 침입 방지 시스템이 우리 IPS요. 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앞에서 좀 전에 했던 방화벽 있죠? 그 방화벽이랑 침입 탐지 시스템 그걸 이제 결합해 놓은 거. 결합해 놓은 게 우리의 침입 방지 시스템이다. 얘는 침입을 탐지만 하는 게 아니라 방지까지 해주는 거예요. 막아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그런 트래픽을 능동적으로 전부 다 차단하고 격리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을 보고 우리가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 여기서 이제 방화벽하고 침입 탐지하고 합쳐놨다 그랬죠. 결합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침입 탐지 기능으로 우리가 패킷을 하나씩 전부 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다가 비정상적인 그런 트래픽이 패킷이 탐지가 되면 방화벽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당 패킷을 아예 차단시켜요. 그게 이제 침입 방지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은 방화벽이랑 침입 탐지 시스템을 결합해 놓은 거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그런 트래픽을 능동적으로 차단하고 격리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유출 방지 DLP요. 얘는 데이터 유출이다. 그럼 유출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얘기하죠. 해서 내부에 들어있던 그런 정보가 외부로 이제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보안 솔루션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 유출 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내 직원이 사용하는 PC가 됐든 네트워크 상에 모든 정보들을 전부 다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고 메일이 됐든 메신저가 됐든 웹하드가 됐든 네트워크 프린터가 됐든 이런 사용자 행위를 탐지하고 통제를 해서 외부로 유출을 사전에 막아주는 거. 그게 이제 데이터 유출 방지 DLP요. 그 다음에 이제 웹 방화벽이요. 웹 방화벽. 앞에서 방화벽 했는데 여기는 이제 웹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얘는 이제 일반 방화벽이 탐지 못하는 SQL 삽입 공격이 됐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됐든 이런 웹 기반의 공격을 방어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웹 서버에 특화된 그런 방화벽. 그걸 보고 우리가 웹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VPN이요. 우리 VPN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제 가상 사설 통신망을 보고 우리가 이제 VPN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요 앞에 우리 가상이다. 요 말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우리 사설 통신망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A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이제 사설 통신망을 구축하겠다. 그 얘기는 그 회사에 들어있는 그런 직원들이 됐든 그런 사람들만 그 이제 통신망에 이제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렇게 그 회사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통신망을 보고 우리가 사설 통신망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 클라이언트랑 이 서버랑 서로 이제 물리적으로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이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부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버는 이제 서울에 이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서로 이 두 대의 컴퓨터를 우리가 직접 이제 전용 회선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제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이 둘만 서로 이제 통신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곳에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왜?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1대1로 우리가 전용 회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접근이 이제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서울이랑 부산이랑 거리가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우리가 전용 회선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 설치는 할 수 있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 왜? 거리도 이제 엄청나게 멀고요. 그리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거기에 이제 설치되는 그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1대1로 그렇게 이제 전용 회선으로 연결시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사설 통신망을 이제 구축을 할 때 가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VPN이라는 겁니다. 이 VPN이라는 거는 인터넷이 됐든 아니면 통신 사업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통신 사업자가 우리 SK다, KT다, LG다, 그런 이제 인터넷 통신 사업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공중 네트워크에다가 우리가 이제 암호화 기술을 이제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마치 이제 자신의 전용 회선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이제 보안 솔루션을 보고 우리가 이제 VPN, 가상 사설 통신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서버랑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줄 때 이렇게 물리적으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 회선으로 1대1로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우리 공중 네트워크랑 우리 암호화 기술 이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마치 이제 자기 자신이 전용 회선을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우리 VPN, 가상사설 통신망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가상사설 통신망을 이용하게 되면 암호화된 그런 규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망을 자신의 이제 전용 회선에 사설망을 이제 구축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서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줄겠죠.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그런 지사가 됐든 영업소가 됐든 아니면 이동하는 여러 명의 이제 근무자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지역적인 그런 제한 없이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우리 VPN, 가상사설 통신망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이제 공중 네트워크랑 이제 암호화 기술을 이제 이용한다는 했는데, 그때 이제 암호화를 할 때 어떤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SSL VPN이라는 것도 있고요, IPsec 이제 VPN 요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SSL VPN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암호화를 위해서 암호화를 할 때 뭘 사용한다? SSL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하는 거고, IPsec 우리 VPN이라는 거는 암호화를 할 때 우리 IPsec이라는 그 프로토콜을 이제 이용을 해요. 해서 SSL VPN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PC에다가 VPN 클라이언트 그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VPN 서버에 이제 접속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IPsec 우리 VPN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VPN 그 서버가 설치된 그런 이제 각각의 네트워크를 서로 이제 연결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IPsec VPN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VPN 가상사설 통신망이라는 거는 우리의 공중 네트워크랑 우리의 암호화 기술을 이제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마치 자신의 이제 전용 회선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이제 보안 솔루션을 보고 얘기하더라. 그때 우리 이제 SSL VPN이라는 것도 있고 IPsec 우리 VPN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NAC요. NAC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그렇게 이제 나왔죠. 얘는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네트워크 접근 제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단말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 노트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바일 단말기, 우리 스마트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단말기들을 전부 다 이제 등록을 시켜요. 등록을 시키고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단말기에서는 아예 접속을 원천적으로 그렇게 차단해주는 그런 보안 솔루션을 보고 우리가 NAC라고 해요. 그래서 NAC라는 거는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내부 PC에 이제 MAC 주소를 IP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해서 일관된 그런 보안 관리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다. SIEM이요. 이 SIEM은 Security Information and 그리고 이제 이벤트 이제 매니지먼트요. 그거 이제 약자인데 얘를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보안, 시큐리티가 이제 보안이죠. 보안 이제 정보 및 이벤트를 이제 관리한다.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조직에서 이제 보안상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이제 보안 위협 같은 것들을 싹 다 이제 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SIEM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SIM 그리고 SEM 이 두 가지를 통합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Security Information Management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보안 정보 관리.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SEM이다라고 하게 되면 Security Event Management요. 얘는 이제 보안 이벤트 관리요.
이 두 가지 기능을 이제 하나의 이제 보안 관리 시스템으로 통합해 놓은 그런 솔루션을 보고 우리가 SIEM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안 장비에 보게 되면 이제 방화벽이다, IDS다, 아니면 IPS다, 아니면 웹 방화벽이다, 그 다음에 VPN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곳에 발생한 그런 이제 로그 아니면 우리 보안 이벤트 그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관리를 이제 해줘요. 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됐든 자원이 됐든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장비에서 이제 발생하는 로그나 우리 보안 이벤트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제 발생한 그런 이벤트 로그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정상적인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이제 활동을 전부 다 이제 식별해서 적절한 이제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우리 SIEM이라는 겁니다. 해서 얘는 이제 장기간에 이제 로그나 보안 이벤트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로그 수집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해서 우리 이제 SIEM이라는 거랑 아주 이제 유사한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참고 사항으로 좀 보고 지나가세요. 우리 이제 ESM이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ESM이라는 거는 우리 SIEM 그 기능과 전부 다 이제 동일해요. 근데 이 SIEM이라는 거는 장기간의 이제 로그나 보안 이벤트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고 검색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ESM 얘는 이제 짧은 기간에 그 로그나 보안 이벤트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을 우리가 ESM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SSH요. 우리 SSH가 우리 시큐어셀의 이제 약자입니다. 이 SSH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이제 원격 접속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텔넷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 텔넷은 암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해서 계정 정보가 이제 탈취될 그런 이제 위험이 이제 높습니다. 그런 이제 텔넷에다가 이제 암호화 기능을 추가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시큐어셀, 우리 SSH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SH, 우리 시큐어 셀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상에 다른 컴퓨터에 이제 로그인하거나 원격 시스템에서 이제 명령을 이제 실행하고 다른 컴퓨터로 이제 파일을 복사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이제 응용 프로그램, 프로토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SSH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SSH라는 거는 다른 컴퓨터에 이제 로그인하거나 원격 명령을 이제 실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파일 복사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 그런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이제 SSH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강력한 인증 방법으로 이제 보안성이 낮은 그런 이제 네트워크에서도 우리가 이 SSH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이제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텔넷 같은 경우는 다른 컴퓨터에 이제 통신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비밀번호를 서로 이제 입력을 해서 접속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 SSH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쌍의 이제 키라는 걸 이제 통해서 접속하려는 그 컴퓨터랑 서로 인증 과정을 이제 거쳐요. 그래서 우리 SSH는 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증 방법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이 키를 통한 인증 방법 얘를 이제 사용하려면 사전에 클라이언트의 공개 키를 서버에다가 미리미리 이제 등록을 시켜놔야 이 키를 이용해서 인증을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SH는 기본적으로 이제 22번 요 포트를 이제 이용해서 통신을 이제 해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SSH는 22번 포트를 이제 사용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TCP에 이제 접속에 이제 사용되는 그 서비스별로 포트 번호 요거 이제 잠깐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FTP가 보통 이제 21번을 이제 쓰고요. 텔넷에서는 우리 23번을 쓰고 SMTP에서 이제 우리가 25번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DNS에서 이제 53번 포트를 사용하고요. 우리 HTTP에서 80번 포트를 이제 사용해요. 그리고 SSH 우리 시큐어셀에서는 몇 번 포트를 사용한다? 우리 22번 포트를 이제 사용하더라. 그때 우리 이제 이 FT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21번 포트를 이제 사용하지만 이 포트 번호는 우리가 이제 다른 번호로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요런 게 우리 SSH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템퍼 프루핑이요. 템퍼 프루핑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에 우리 위변조가 이제 발생했냐 안 했냐 그걸 이제 감지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위변조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때 소프트웨어를 이제 오작동하게 만들어서 악용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템퍼 프루핑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이 템퍼 프루핑이라는 거는 우리 생성 기술하고 우리 방어 기술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생성 기술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해시 함수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핑거프린트라는 것도 있고, 우리 이제 워터 마킹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해시 함수라는 거는 일정한 크기의 이제 문자열을 이제 생성해서 무결성을 이제 검증 가능한 그런 이제 함수를 보고 우리가 해시 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핑거프린트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핑거프린트라는 거는 원본 데이터에다가 이제 삽입을 해서 편집이 이제 되더라도 본인이 이제 작성했다 그걸 이제 증명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지문과 같은 그런 이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핑거프린트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지문처럼 이용자 이제 정보를 이제 추가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워터 마킹이라는 거는 저작물에다가 별도의 이제 표시를 이제 추가해서 타인의 이제 변조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워터 마킹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텍스트가 됐든 영상이 됐든 비디오가 됐든 오디오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있죠. 그런 저작물에다가 저작권을 이제 표시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로고가 됐든 텍스트가 됐든 아니면 다른 이제 식별 가능한 그런 이제 마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삽입을 해서 저작권 그 소유자 이제 허락 없이 복사가 됐든 배포가 됐든 재판매가 됐든 그런 행위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워터 마킹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요소를 이제 생성해서 소프트웨어에 전부 다 이제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방어 기술에 보게 되면 실행 코드를 이제 난독한다. 그리고 실행 시 원본 비교 및 우리 이제 데이터 확인을 이제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행 코드를 이제 난독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얘는 실행 코드를 이제 암호화하고 실행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난독화 구현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행 시 원본을 이제 비교한다 그렇게 나왔죠. 얘는 소프트웨어 이제 원본에 대한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확인을 이제 수행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제 수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생기는 그런 이제 산출물들 있죠. 그런 산출물 검증을 통해서 변조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이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템퍼 프루핑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에 위변조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 해당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더라? 오작동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더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 해당 소프트웨어가 악용이 되는 거를 방지하는 그 기술, 그걸 보고 우리가 템퍼 프루핑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그 기술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해시 함수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핑거프린트라는 것도 있고, 우리 워터 마킹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이제 보안 요소를 전부 다 이제 생성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할 때 거기다가 소프트웨어에다가 전부 다 이제 삽입을 한다고요. 그리고 실행 코드를 전부 다 이제 난독화해주고, 그리고 실행을 할 때 우리 이제 원본을 전부 다 이제 비교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생기는 그런 산출물들이요,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확인을 수행해서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보호해주는 그 기술, 그걸 보고 우리가 템퍼 프루핑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워스라는 거요. 얘는 이제 우리말로 그러면 이제 공개 인증이요. 이 공개 인증 워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특정 사이트에 이제 내가 처음 방문했어요. 처음 방문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있는 내가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려면 나는 그곳에 이제 로그인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로그인 하려면 나는 그 사이트에 이제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사용할 그런 사이트가 한 개가 아니라 만약에 10군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10군데라면 그 10곳 모두 다 나의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빡 집어넣어서 내가 이제 전부 다 회원가입을 다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이제 어떤 특정 사이트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로그인 화면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 사이트에 만약에 내가 회원가입이 이미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고 우리가 로그인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이 사이트에 이제 회원가입이 돼 있지 않더라도 아래쪽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로그인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를 이제 해 준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인 인증할 때도 이렇게 이제 본인 인증 정보를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도 뜨고, 우리 이제 민간 인증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인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나타나죠. 이렇게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의 사용자 인증이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공개 API, 요걸로 이제 구현된 그런 이제 표준 인증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OAuth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우리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것들은 제공을 한다 안 한다, 제공을 하지 않더라, 제공하지 않고 다른 웹사이트 상에 자신들의 이제 정보에 대해서 우리 웹사이트가 됐든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그런 곳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접근 권한을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게 우리 OAuth라는 거예요. 이 OAuth라는 게 맨 처음에 이제 2010년 우리 이제 ETF에서 1.0이다. 요 버전으로 공식 표준안으로 이제 발표된 게 우리 OAuth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제 보안 솔루션을 보게 되면 종류가 이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보안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이제 자주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제 어떤 보안 솔루션이 뭘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은 각각 이제 전부 다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